스위스 취리히 5성급 호텔 로비. 명품 가방을 든 여인이 프런트 데스크에 섰습니다. 네 번째 카드를 내밀었죠. 승인 거절입니다. 단말기가 거절음을 냈습니다. 예약금 12억 원이 미입금되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짐 태그를 회수하겠습니다. 객실 이용이 불가합니다. 25명의 일행이 멈춰섰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단체 일정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예약이 홀드됐습니다. 로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상 속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아침 8시에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2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달 전 서울 강남. 한 은행 VIP 창구 앞에 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진 42살.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녀의 직함은 제약회사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옆에는 63살의 시어머니 윤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샤넬 재킷에 명품 가방. 화려한 차림새였죠.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수진이 펜을 들려는 순간 미란이 수진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묻지 말고 사인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죠. 연대보증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빨리. 미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회수하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연대보증입니다. 모든 책임이 대표님께 갑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라는 만족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수고했어. 가자. 은행을 나서는 미란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오후 3시, 수진은 제약회사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현미경 앞에 앉아 신약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한 박사님, 이번 데이터 정말 괜찮은데요? 후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해요.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 연구소 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란 한의원. 서울에 3개 지점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본점 사무실에 들어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매출 정리, 인건비 계산, 재고 확인. 모든 실무를 수진이 처리했습니다. 20년째였습니다. 20년 전 결혼 직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죠. 며느리 명의로 해두면 세금에 유리하다던데. 도와줄 수 있지? 22살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 계좌, 부동산, 모든 것이 수진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저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었죠. 밤 10시, 한의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준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물 좀. 수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오늘도 한의원 갔어? 응. 장부 정리하고. 엄마 일 도와주는 거 고마워. 준혁은 시선을 텔레비전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지는 대학 동기 강혜린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죠. 혜린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아, 봐. 드디어 내 연구소 차렸어. 화면에는 작은 연구소 사진이 있었습니다. 간판에 혜린 바이오라고 쓰여 있었죠. 작지만 내 이름으로. 내가 대표야. 혜린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쓸쓸했죠. 축하해. 정말 잘 됐다. 너도 능력 있으면 독립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해? 수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난 내 이름을 빌려줬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 말이야. 수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혜리는 뭔가 묻고 싶었지만 수진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유리창에 흐릿하게 비쳤죠. 이름은 있지만 존재는 없는 그런 20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라난 의원 본점 대연회장에서 시어머니의 63번째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이브닝 드레스와 정장 차림이었죠. 샴페인이 돌았고 화려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연회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파티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하객 명단에 수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미란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0년 전 작은 한의원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뒤에서 조명을 확인했습니다. 음향을 체크했죠. 케이터링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진아, 미란이 무대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마이크를 끈 채였죠.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VIP 테이블 와인 떨어졌어. 빨리 채워. 네, 어머니. 수진은 뒤편으로 달려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하객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며느리래. 운영 담당한대. 생일 파티인데 왜 저렇게 일만 시켜? 글쎄, 이상하긴 하지. 수지는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파티가 한창일 때 수지는 3층 VIP실로 올라갔습니다. 미란이 중요 손님과 상담할 때 쓰는 공간이었죠. 서류를 가져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멈춰 섰습니다. VIP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준혁이 젊은 여자와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오빠, 진짜 이혼하는 거 맞아? 여자가 준혁의 팔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응, 곧 정리돼. 준혁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아줌마랑은 어차피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엄마도 동의했고. 근데 위자료는? 그런 거 없어. 엄마가 알아서 처리했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서류 파일이 떨어졌습니다. 쿵. 두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준혁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죠. 왔어? 뭐 어차피 알게 될 거였으니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파티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2주일 후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제주도 리조트 2박 3일 여행권을 준비했습니다. 6개월 월급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리본까지 예쁘게 묶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죠. 저녁 8시 준혁이 귀가했습니다. 여보, 20주년이야. 선물 준비했어. 수진이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선물을 보지도 않고 서류 봉투를 식탁에 툭 던졌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고. 이거 먼저 봐. 이게 뭔데? 이혼 서류.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로 편하게 가자. 준혁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제주도. 아, 나 다음 주 스위스 가거든. 엄마가 가족 여행 가자고 해서.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도 가는 거야? 서아? 응. 엄마가 부른 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준혁은 눈을 피했습니다. 위자료는? 그건 뭐. 엄마가 뭐라고 하던데. 원래 없는 거 아니냐고.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한테 물어봐.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리본이 묶인 선물 포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리본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울어봤자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것.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양육권 해당 없음 모든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2년 전에 저장해둔 번호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번호. 수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한수진입니다. 아, 한 박사님. 무슨 일이세요? 타이밍 잡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음 주 스위스 간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다음 날 아침 6시, 수진의 휴대폰에 알림이 30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 단톡방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수진이가 한의원 돈 8억 횡령했대. 착한 얼굴로 어떻게 그런 짓을.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안 돼. 20년 동안 준비한 거였나 봐. 수지는 해명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느낌표가 떴습니다. 강퇴된 대화방입니다. 회사 직원 단톡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란의 공지가 올라와 있었죠. 한수진 전 직원은 횡령 혐의로 퇴사 처리. 접촉 금지.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전 9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죄송한데요. 320호 비밀번호가.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부인. 짐은 로비에 있습니다. 로비 한쪽에 박스 3개와 비닐봉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옷가지, 책, 그리고 친정 어머니 사진 액자. 액자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1시,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가압류요? 네. 법원 명령입니다. 출금이 불가합니다. 수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 3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오후 2시 제약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박사님, 잠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연구소를 나와 본사로 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책상 너머로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최근 횡령 관련 소문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 문제가 있어서요. 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명 전까지 연구실 출입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는요? 책임자를 임시로 교체했습니다. 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출입증과 연구실 키카드 반납해 주세요. 수지는 멍하니 목에 걸린 출입증을 벗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키카드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명이 끝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연구소로 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자신의 연구실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실험 노트가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유리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집도, 돈도, 직업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6시, 수지는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월세 35만 원. 간판이 낡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방을 안내했습니다. 2평짜리 방, 창문도 없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보증금 없이 한 달치만 내시면 됩니다. 수지는 지갑에서 35만 원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 3만 원. 짐은 언제 들어오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주인이 박스 3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깨진 액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동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시작해 주세요. 일주일 후 출발합니다. 전송. 수지는 깨진 액자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박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름 찾아올게. 창문 없는 방. 형광등 불빛. 고시원 복도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명의가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시댁 일행 2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미란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묵은 때를 벗겨냈으니 이제 진짜 가족만 남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준영 옆에는 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서아가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스위스 가요. 시어머니랑 가족여행.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럽다. 며느리 대접 제대로 받네.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전 며느리는 횡령범이래요. 완전 충격. 키읔키읔키읔 대박. 새 며느리 복 받았네. 라운지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알프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리무진 5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5성급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미란이 프런트 데스크로 갔습니다. 예약 확인 부탁합니다. 윤미란.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로열 스위트 5개, 일반 스위트 10개 맞으시죠? 네. 카드 부탁드립니다. 미란이 명품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삐삐. 죄송합니다.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2번째 카드를 건넸습니다. 삐삐. 또 거절되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카드로 해보세요. 3번째, 4번째 카드.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윤미란 고객님, 예약금 12억 원이 미입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입금? 제가 분명히 등록하신 계좌에서 출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계좌 이용 제한. 이게 무슨, 내 계좌인데.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좌 명의가 한수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수진. 뒤에서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체크인을 못해? 매니저가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금 미입금으로 짐 태그를 회수하겠습니다. 직원 2명이 다가와 짐에서 태그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친척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단체 일정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 왜요? 모든 예약이 홀드됐습니다.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미라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한수진 대표님.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같은 시각 서울 고시원
수진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윤미란에게 전화 거는 중이라고 떠 있었죠. 한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시 스위스 호텔 로비. 미란의 휴대폰에서 신호음이 끊겼습니다. 차단된 번호입니다. 미란은 다시 걸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안 받아. 수진이가 안 받아.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모든 게 수진이 명이었어. 뭐?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계좌, 부동산, 전부 수진이 이름이야.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로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명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짐은 회수되었고 예약은 취소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여행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서아가 라이브 방송을 끄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대박 반전. 횡령범이 누군데? 호텔 로비의 샹들리에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미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음 날 아침 호텔 밖 테라스 알프스 산맥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아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어젯밤 라이브 방송 댓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횡령범은 따로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름으로 빼돌린 거 아니에요? 새 며느리도 조심해야겠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이 떠올랐습니다. 미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었죠. 서아야, 여기 사인만 해주면 돼. 절차상 필요한 거야. 서아는 묻지 않고 사인했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른 채 나도 이용당할 뻔했어. 서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미란이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서아야, 어제 일은. 서아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도 서류 서명하라고 하셨죠? 미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냥 절차상. 수진 언니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20년 전에 서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서아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어제 방송 보셨죠? 제가 완전히 속았어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짜 횡령범은 따로 있었어요. 피해자는 수진 언니였고요. 서아야, 그만해.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서아는 손을 들어 반지를 벗었습니다. 약혼 반지였습니다. 준혁의 손에 반지를 쥐어줬습니다. 저 이 가족 안 할래요. 서아야, 도둑은 따로 있었네요. 20년 동안 서아가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라이브 방송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아님 잘하셨어요. 현명한 선택. 수진님이 진짜 피해자였네. 오후 2시 호텔 로비. 친척들이 하나둘 짐을 끌고 나왔습니다. 미란이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미안한데 비행기표 좀. 사촌 동서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도 힘들어.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해. 그래도 언니가 부자인 줄 알았어. 근데 다 거짓이었잖아. 지연이 캐리어를 끌고 갔습니다. 미라는 다른 친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수야, 우리 조카잖아. 조카 영수가 눈을 피했습니다. 고모, 저도 카드 한도 다 찼어요. 이번 여행 때문에. 그럼 어떡하라고. 고모가 알아서 하셔야죠. 20년 동안 수진 고모 이용한 거 우리가 알았으면 안 왔어요. 영수도 떠났습니다. 하나둘 친척들이 사라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미란과 준영만 로비에 남았습니다. 짐도 회수당했고 돌아갈 비행기표도 없었습니다. 미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샤넬 재킷이 구겨졌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 취리히 공항 출국장 대기 공간. 미란과 준혁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지만 처리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미라는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초라한 처지의 대비.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의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항 방송이 울렸습니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셨었습니다. 지금은 공항 바닥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20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수진의 이름이었습니다. 미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20년 동안 며느리의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공항 천장의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왔지만 미란에게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테헤란로 고층 빌딩 20층 법무법인 D&K 수진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고시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동수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전부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첫 장 사업자 등록 취소 신청서, 두 번째 장 계좌 해지 신청서, 세 번째 장 부동산 매각 계약서, 모든 서류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수진, 미란한 의원 3개 지점 전부 폐업 처리됩니다. 직원 72명 전원 해고 통보가 나갑니다. 김동수가 설명했습니다. 계좌는 오늘 오후 3시에 완전 해지됩니다. 잔액은 한 박사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요.
부동산은 강남 본점 건물, 분당 지점, 일산 지점 전부 매각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면 계약 완료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는요? 그것도 한 박사님 명의입니다. 이미 압류 해제하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김동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입니다. 8억 원 청구했습니다. 횡령 누명에 대한 명예훼손도 포함했나요? 네. 민형사상 전부 포함했습니다. 수지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또박또박 단단하게. 한 박사님, 김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이나 참으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수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힘들었죠. 매일. 그럼 왜? 타이밍이 필요했어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0년 동안 제 이름으로 쌓아 올렸으니까요. 무너뜨리는 건 하루면 충분했어요. 김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법무법인 로비에서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 박사님, 돌아보니 정미숙이었습니다. 한의원 실장,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실장님, 박사님 죄송합니다. 미숙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침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사장님이 박사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서워서 제 자리가 없어질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찮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침묵했으니까요. 20년 동안 박사님은 달라요. 박사님은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실장님, 한의원 문 닫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자리 찾아야죠. 제 연구소 오실래요? 미숙이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연구소요? 곧 설립할 거예요. 행정 쪽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한의원 돌리신 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수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미숙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미숙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저녁 7시. 수진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2평짜리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박스에서 깨진 액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 엄마,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수지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곧 제대로 된 액자에 넣어드릴게. 내 연구소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동수 변호사였습니다. 한 박사님, 계좌 해지 완료됐습니다. 이체 확인하세요. 수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이 표시되었습니다. 12억 3천만 원. 20년 동안 한의원에 쌓인 돈이었습니다. 모두 수진의 계좌로 왔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판교 테크노밸리 신축 건물 5층에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문 위에 간판이 새로 달려 있었죠. SJ 메디컬 마이너스 바이오 신약 연구소.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연구실이었습니다. 실험 장비들이 새 것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시원의 창문 없는 방과는 달랐습니다. 정미숙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투자자 미팅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마워요, 실장님. 아직도 실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이제 행정팀장인데. 미숙이 웃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 5명의 투자자가 앉았습니다. 모두 5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제약회사 임원들이었죠.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박사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이사님. 박사님 실력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라난 의원에서 상담받을 때마다 박사님이 계셨잖아요. 다른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박사님이 우리 회사 신약 데이터 검토해 주셨죠. 근데 왜 이제야 독립하셨어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잘하셨어요. 박사님 같은 분이 독립해야죠.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금 20억 내일 입금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15억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10억?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박사님이랑 일할 수 있어서. 회의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나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판교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결혼 직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해두면 좋다. 그때 수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20년 후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오후 2시 연구소 로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혜린이었습니다. 수진아. 혜린이 연구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 작지만 내 거야. 3개월 만에 이렇게 만들었어? 12억 있었으니까.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혜리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정말 20년 동안 준비한 거였어? 준비라기보단 그냥 내 이름이었어.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다 해놨거든. 세금 때문에. 혜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게 다 내 거였어? 법적으론 그렇지. 와. 완전 반전이다. 혜린이 웃었습니다. 3개월 전에 내가 한 말 기억나? 난 내 이름을 빌려줬어라고. 응. 근데 사실은 내 이름이 진짜였네. 수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됐어. 축하해, 수진아. 드디어 내 이름 찾았구나. 20년 걸렸어.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시작이잖아. 혜린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현미경과 실험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연구해? 신약? 면역 항암제. 우와, 대단한데? 첫 임상 승인 났어. 다음 달부터 시작해. 혜린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진심으로 축하해. 고마워.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연락 안 해. 연락 안 와? 와. 매일. 안 받아? 받을 이유가 없잖아.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하는 거야. 저녁 6시. 혜린이 돌아가고 수지는 혼자 연구소에 남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새 액자를 꺼냈습니다. 친정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유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새 프레임이었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봤지? 내 연구소야. 수지는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20년 걸렸지만 해냈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연구소를 물들였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일 이름 신약 개발 로드맵 마이너스 SJ 메디컬. 저장 위치 내 문서. 작성자 한수진 대표.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이상 빌려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연구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10시 연구소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정미숙이 수진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밖에 윤미란 씨가 왔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여보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숙이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근데 대표님,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밖,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샤넬 재킷은 없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무실 안. 수진은 창가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미란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미란의 모습이 가려졌습니다. 복도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나 바닥이라도 닦을게. 청소라도 할게. 내가 잘못했어. 20년 동안. 내가 미안해. 수지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정미숙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갔습니다. 네. 20년 걸렸네요, 어머님.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갔습니다. 2주일 후 SJ 메디컬 연구소 오프닝 행사. 로비에 100명 넘는 하객이 모였습니다. 제약회사 임원들, 대학 교수들, 투자자들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 천으로 덮여 있었죠. 오후 2시
수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20년 전 저는 제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저를 지켜줄 거라는 걸 몰랐죠. 하객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SJ 메디컬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수진이 옆에 서 있는 정미숙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리본을 잡았습니다. 끊었습니다. 붉은 천이 떨어졌습니다. 현판이 드러났습니다. SJ 메디컬 바이오 리서치 인스터튜트 파운더 앤드 CEO 한수진. 크게 새겨진 이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니 생일잔치. 하객 명단에 수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늘 초대장 맨 위에 적힌 이름. 한수진 대표. 정반대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6시. 하객들이 떠나고 수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액자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봤지? 수진은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이름이야. 진짜 내 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걸렸지만 찾았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판교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수진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발신자 윤미란.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수를 선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감정을 토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소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랬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명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정체성이었습니다. 존재였습니다. 20년 동안 빌려주었던 이름, 이제 진짜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한수진. 그 이름으로 그녀는 살아갈 것입니다.